칠원소가 있다. 네, 칠원소. 추상적으로 하지 말자. 집, 일자리,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얘기를 좀 전환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도 뭐 우리 성장해야 되는데 중국도 추격하고 여러 가지 뭐 이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근원은 사실 미국에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에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대응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나온 뉴스들 이제 그 몇 개 보니까 오늘만 해도 일단 캐나다 25% 관세 매기겠다고 했다가 50%로 캐나다만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되돌려 가지고 그래도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에서는 그냥 원래 우리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어떻게 줄까? 여기에 이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EU는 미국의 오랜 맹방이잖아요, 유럽은. 근데 보복 관세를 천명을 했어요, 드디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게 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좀 단기적인 거하고 중기적인 거 두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그 단기적으로는 도대체 이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이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우리 유진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기업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김현정 본부장 한미FTA 있던 김종은 본부장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기본 대응 설계를 할 필요가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빅딜을 해야죠. 미국하고 결국 우리가 500억 불 흑자가 나지만 1년에 1,700억 불 에너지를 수입하니까 뭔가 빅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500억 불 흑자를 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1,000억 불을 넘게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잠깐만요. 요거 자료 좀 띄워주시죠. 요 책도 내셨잖아요. 아마존에 지금 출간돼 있는 걸로 아는데 PD님 자료 띄워주신 보여드리면서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저게 지금 Dear President Trump, Why America First is Korea First 이렇게 돼 있네요. 영문으로. 네, 우리 이원재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광재 저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살아갈 건지 그러니까 우리 아마존에 책도 내고 그죠? 네. 우리가 다른 데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를 작은 나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쓰는데 일본이 못 가진 게 있잖아요. IT 기술, 네네네. AI 기술, 그렇죠. 그죠? 그렇죠. 통신 기술. 네. 그다음 일본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 2위, 3위 국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엄청 많이 수입을 하죠. 가스. 왜냐하면 우리가 93% 에너지를 수입하니까요. 엄청난 수입을 하죠. 에너지 자체를. 나라는 작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다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쓰잖아요. 우리 겨울 되면 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다소비 국가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에너지 협력 부분의 협상을 큰 틀에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500억 불 우리가 흑자가 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이 미국의 현지 법인의 재투자가 많거든요. 네. 그런 논리도 하고 그러나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지금 관세를 많이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서민 물가가. 지금 미국 월마트의 40% 정도가 중국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제품에 관세를 올리면 월마트의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학의 기본상 관세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올린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좀 있으면 저는 좀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보면서 현실적인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한국은 빅 파트너다. 경제적으로. 네네네네. 에너지적으로도 빅 파트너고 우리가 안보로도 빅 파트너고 조선업을 생각해도 빅 파트너고 예,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고 또 협상할 땐 협상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놀라운 한 멕시코 여성 대통령을 봤죠. 아, 셰인바움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인데 네네. 지금 멕시코 국민의 지지도가 85%를 넘어가는데 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대체로 얼굴 붉히고 싸웠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전 오래전부터 아는 분인데 일본 총리. 네. 굉장히 다이렉트로 나오면 돌려서 얘기하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놀랐는데 마첩 논란도 있었잖아요. 트럼프 예, 막 말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 대통령 보니까 뭐 펜타닐 멕시코에서 간다고 막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국경선에다가 군인 10,000명 하겠다. 그러면 멕시코로 넘어오는 총 다 네. 미국에서 넘어오는 건데 일종의 얼음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냉정함. 아, 그러면서 지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은 결국 우리를 작게 보지 말고 또한 우리가 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능수능란함이 필요한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탄핵이 인용이 돼야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제 4월 2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세 문제 있죠. 네네네. 우리가 6월 14일 날은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아, 그렇죠. 국제회의가 쭉 연이어서 많이 열리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거든요. 아, 이제 거의 G8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아, 우리 G7 안에 러시아는 없죠. 없죠. 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G7에 푸틴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할 거냐 아젠다가. 네네. 근데 아마 우리도 빨리 대통령이 결정돼 여기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회의일 텐데. 6월인데, 아이고, 촉박하네요. 그렇잖아요. 조기 대선 한다고 그래도 뭐 5월 중에 취임하면 완전히 정신 없을 때. 그러니까 데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가 G7 정상회의 아젠다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상회의 준비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각 나라는 G7 항상 다자간 회의를 모이게 되면 어떤 아젠다를 누가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향후 국제 정세 질서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세운 게 아니고 아베 수상이 세워서 미국한테 심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유리하게 세계 전략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넣게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아마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G7 정상회의가 열리면 북극 항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많고 네. 또 하나는 알래스카 가스를 개발하는 거고 관 투자 얘기가 나오겠죠. 거기에 일본은 이미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관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가스관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하는 거 알래스카에서. 그렇죠. 대략 800마일 정도 하게 되면 한 44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거기 프루도베이 가격하고 오만 가격을 비교하면은 오만 게 좀 더 싸거든요. 오만 중동에서 수입할 때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알래스카. 미국하고 저는 이런 거죠. 에너지를 수입한다 미국 거를. 그러면 가격과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손해 그렇잖아요.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석유 이게 그 가스는 보통 하면 20년 뭐 장기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럼 이제 협상을 미국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면이 이제 이슈에 다다르게 되고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는 것도 큰 거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있을 거고 북극 바로 항로는 미국에서 북극을 지나서 그렇죠. 유럽으로. 알래스카. 알래스카하고 우리 동아시아하고 알래스카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가 만나는 거죠. 북극 쪽으로 넘어가는. 보통은 이쪽 그 남쪽으로 쭉 가서 인도 지나가지고 스웨즈 운하 스웨즈 지나서 운하로 가는 거죠. 지중해로 가는데. 그거보다 부산 앞바다를 지나면 훨씬 더 경제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 수송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그럼 그 길이 열리게 되면 에너지성 뿌리는 모든 물류가 그렇죠. 물류도 다 그렇겠네. 그러면 그 지나가는 데가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동해안을. 그러니까 평화의 문제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 G7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G7에 한 가지 궁금한 게 G7에 G7 국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가면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한국이 그 G7 요번에 아마
한일 60주년에 아마 핵심적 의제 중에 하나가 G7 플러스 한국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찬성해 주는가. 아, G7 플러스 그럼 이제 우리도 G8이나 그렇게 되는 G9 뭐 이렇게 되는 네네. 건가요? 러시아도 들어오고 뭐 우리 들어오고. 러시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G7 플러스 1에서 한국이 들어가는데 일본의 지지가 엄청 중요한 문제. 아, 그거 복잡하네요. 네. 무조건 반일할 수도 없네요. 그러면 일본 지지를 그렇죠. 얻어야 일본과 협력할 건 협력할 거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거고 결국 외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되니까요.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바로 2주 뒤에는 그 나토 정상회의가 나토 있어요. 정상회의. 네. 근데 나토 정상회의는 이번에 어떤 성격을 갖냐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그 유럽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자체 방위를 늘리자. 그렇잖아요. 유럽 정상들이 뭐 선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방위에 나선다라고 했어요. 그럼 방위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기를 어디서 살 건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로 봐서는 세계의 그 안보 질서도 관련이 있지만은 방위 산업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아, 우리 방위 산업이 엄청 크잖아요, 또. 지금 뭐 폴란드에 우리가 팔리거나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나토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 질서 회의면서도 또 경제적으로 보면 방위 산업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 날짜가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6월 15일에 G7 정상회의 시작하고 나토 정상회의 6월 24일에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쭉 이어져. 그 뒤에도 또 APEC 정상회의도 그 사이에 있는 게 9월 20일 날 유엔에 있는 그 유엔 회의가 있어요. 아.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의장국이에요, 한국이. 아. 의장국이라고 하면은 아젠다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있어요. 네, 네, 네. 물론 조기 대선이 있으면 차기 대통령 당선자 가서 연설을 하는 건 물론이고 아젠다 세팅을 할 때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불법 계엄을 딛고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월 20일 날 유엔 총회를 마치고 네. 그리고 10월 30일 날 경주 엑스포가 열리면 우리가 이미 시진핑 주석은 온다고 의사 표시를 거의 해왔단 말이죠. 아, 경주 엑스포예요. 경주 엑스포가 10월 30일부터 10월 30일부터 시작입니다. 10월 30일부터. 네. 아. 그러니까 전 세계 정상들을 네네. 만약에 경주의 트럼프 대통령, 경주의 APEC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네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진핑 주석, 네네. 만약에 푸틴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수상 등등의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가겠다는 것을 유엔 총회에서 G7 6월 14일 2주 뒤에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9월 20일 날 유엔 총회 그리고 10월 30일 날 경주에 싹 모였을 때 이번에 이 계엄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를 우리가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준비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네요. 그때는 뭐 준비할 수가 없겠는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죠.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치에 실패하면은 정권을 잃어버리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는 기술이 경제고 경제가 기술이고 또 경제가 안보고 기술이 안보고 이게 다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이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빨리 그 사이에 우원식 의장이 주요 관계자들을 뭐 전략을 짜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도 확실히 믿을 만한 전략을 짜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 또 새로운 나라가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걸로 딱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역할론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이제 다음 프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 명지대 석적 교수하고 같이 말씀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저는 내일 5시에 끝장 뉴스 라이브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교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